최근에 더불어공산당 애들이 또 기가 막힌 악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물론 평소에도 이것들이 밀어붙이는 악법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우리가 다 열거하기도 힘이 들 지경인데 이번 거는 진짜로 레전드예요. 자, 유튜브를 탄압하겠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민주당 자기들한테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우파 유튜브들을 확실하게 탄압하고 짓밟아 놓겠다라는 거죠. 자, 민노총 586 언론노조 주류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이미 거의 다 이 나라에서 자기들이 대부분 장악을 했어요. 좌파로 다 넘어갔죠. 자, 정말로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어떤 여론 형성의 보루가 바로 이제 유튜브 하나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들 유튜브는 지금이라고 해서 탄압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도 탄압이 지독합니다. 이미 한국 지사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견제와 탄압을 넣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대적으로 숨통을 아예 합법적으로 끊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악법을 억지로 만들면 이 나라에선 그게 법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라고 얘네들이. 자, 민주당은 그러면은 왜 그렇게까지 유튜브를 장악하는데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는 자기들이 선동을 하는 게 잘 안 먹히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언론 노조, 미디어 전체를 지들이 쥐고 흔드는데도 어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니까 저게 어떻느냐. 초반에 탄핵 시동을 잠깐 걸어주면은 온 세상이 멍석마리에 동원이 돼가지고 단숨에 자기들 입맛대로 전국이 흘러갈 줄 알았는데 안 그렇죠. 막상 결과를 까보니까 아직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의식이 의외로 살아 있었다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드디어 나이 많은 우파 세대들과 연합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586 애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민주당 애들이. 거대 언론 노조와 주류 미디어가 그렇게 초반에 대통령을 악마로 만들고 계엄을 병적으로 악마화하고 분위기 선동을 했는데 언론이 이미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이라 가지고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야. 그리고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죠, 다들. 그리고 또 개인 SNS 페이지에 또 스피커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댓글을 다는 수많은 여러분들, 국민들 개개인들, 그죠? 이런 거를 보고 깨어난 국민들 개개인들이 결집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 민주당 애들이 지금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고를 하는 이거를 보고 그 싹을 끊어놓겠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기에서 자꾸 결집을 하잖아.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들 멍석마리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로 사실 왜곡하는 사람으로 조작범으로 몰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내란범으로 폭동이다, 테러를 부추긴다, 못된 극우 유튜브다 이렇게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까지 그런 식으로 극우 네티즌으로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익금까지 개인 사유재산까지 추징하고 몰수해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걸 아예 법으로 붙박아 넣겠대요. 여러분들이 이거 기가 막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딴 게 무슨 법이에요? 사유재산을 몰수해 가겠대.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남미 지역 등등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 내전으로 고통받는 그런 막장 국가들이 안타깝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그런 혼란스러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죠? 내전 벌어지는 나라들요. 군벌 쿠데타로 정권이 성립된 국가들이 여전히 지구상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제3세계나 후진국의 어디를 가더라도 대놓고 이렇게 미국의 SNS 서비스인 유튜브를 그 나라 정당이 자기들 입맛대로 통제하겠다, 탄압하겠다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심지어 그 수익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가지고 벌어들인 돈, 사유재산까지 다 빼들어 가겠다 이런 거는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미개한 나라는. 굳이 여러분들 비슷한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북한이랑 중국 정도가 비슷하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요? 북한이랑 중국 정도. 이렇게까지 정치권, 민주당 지그들을 비판하지 마라, 토달지 마라, 우리가 시키면 까라는 대로 너희 젊은 2030 세대는 까라 이렇게 대놓고 틀어막는 이런 나라가 북한, 중국 말고 또 어디에 있냐고. SNS를 이 정도로 심하게 탄압하는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북한, 중국 말고는 없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주요 유튜브 채널들을 탄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번져나가는 거는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그 몇몇 사람들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심점을 타격함으로써 조회수 몇만에서 뭐 10만, 20만 혹은 100만 이상 나오는 채널들이 있죠. 그런 곳들을 탄압해가지고 우파의 목소리가 결집되고 공론화되지 못하게 저것들이 가로막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목소리를 못 낸다니까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결집을 못하게 되고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은데 우리가 더 많다라는 이 여론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SNS 공간까지 검열 통제를 당하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이는 어떤 거대한 유튜브 채널, 인기 유튜버, 어떤 트위터 페이지, SNS,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면은 그 채널을 박살을 내버릴 거니까.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SNS 페이지가 사실상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586 운동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 전체가 모두가 결국은 그러니까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엄 얘기만 아니면은 나한테는 표현의 자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온갖 시시콜콜한 그런 규정들을 완벽하게 피해갈 자신이 있다.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오만한 착각인지 아십니까? 채널 수익 창출 한번 해보면 뼈저리게 알걸 그거를. 민주당 비판하면서 수익 정상적으로 창출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들 아직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아직도 규정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 같아요?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나라 같습니까? 아니라니까.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라니까요. 규정이라는 거는 그거를 해석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존재인 인간이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규정이라는 거는. 고무줄처럼 귀걸이, 코걸이처럼 갖다 붙이면 그만이라고. 이 정말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법치나 규정이라는 거를 생각을 굉장히 무섭게 해야 된다라니까. 이 규정이라는 거는 그거를 해석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존재인 인간이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갖다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는 당신의 SNS 페이지에서 잠깐은 그 자유가 주어질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적들이 당신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게 되고 인기를 끌게 되면서 당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방문자가 늘고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가 오르고 방문객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출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구독자가 1000명, 2000명, 5000명, 1만 명 늘어나는 순간 저것들이 파악을 하죠. 당신도 곧바로 탄압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출도 알고리즘 조회수부터 박살을 낸다니까 당신이 위협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 떡밥이나 분위기를 한두 개 보셨을 거예요. 이미 구독자 1, 2만 유튜브 채널들 중에 탄압당하는 분들 많죠. 계엄 사태 이후로 급성장한 우파 유튜버들, 크고 작은 유튜버들 많습니다. 또 수많은 중소 유튜브 채널들, 민주당 비판하던 쇼츠 영상들,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채널이 삭제된 분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나라 정말로 심각해요. 보세요. 최상목도 기어이 탄핵하겠다라고 멱살을 쥐고 흔들고 있죠. 여러분 탄핵이 애들 장난입니까? 누가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국정마비의 주범이죠? 민주당 아닙니까?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내란 세력이냐고. 누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 운영 국정을 마비시키고 발목 잡고 있죠? 민주당 아니냐고 지금. 진정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니까. 근데 이런 말을 못하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탄핵이 여러분들 진짜 애들 장난입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만큼 거대한 위법과 잘못을 저질렀나요? 아니죠. 민주당의 심기를 거스른 죄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왜 심기를 거슬렀느냐?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까라는 대로 안 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너무 나쁜 그 악법들에 대해서, 그 수십 개가 넘는 악법들에 대해서 정말 그거 거부권 몇 번 행사했던 거 그게 다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된단 말입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진짜로 무서운 독재죠. 개인의 SNS까지 모든 거를 다 감시하겠다. 그게 여러분들 소설 속에 등장하던 빅브라더 사회 아닙니까? 탄핵이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제도입니까? 이딴 게 민주주의 정말로 맞을까요?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나 이거? 탄핵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29번, 30번이 넘어가게 남발을 하고 있어요. 전세계 기네스북감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탄핵을 당했던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뭘 그렇게 거대한 잘못을 했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전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 하루 하고 나서 하루 만에 탄핵이 됐습니다. 임기 하루 만에 탄핵이 됐다고. 근데 그거를 정말로 또 180일 가까이 시간을 끌었어요. 이 불쌍하고 비참한 나라에서. 2, 3일 만에 빨리 심리해가지고 그 사람 살려보내주는 게 아니라, 일하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비열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6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고. 겨우겨우 헌재에서 그래가지고 고작 그것도 만장일치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어떤 우파 이런 분위기를 저 늙은 헌법재판관들이 잘 모르니까 헌재에서 그것조차 4대4로 돌아왔던 거 기억나시죠? 만장일치도 아니고 4대4로.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방심을 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는 여러분들 민주당 586 운동권 인간들의 마음에 안 들면은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도 사실상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시 패스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끝판왕 어떤 행정관료 인재라도 여러분들은 고위공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설령 낙타가 바늘구멍 뚫듯이 기적적으로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직을 임기 동안 제대로 유지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진짜 나는 한번 정말 제대로 소신 있게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일을 못한다고. 왜 그러느냐?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까. 민주당이 까라는 대로 허수아비 노릇하기를 거부하고 소신 있게 맞섰으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무조건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로 이렇다니까. 거의 신분제예요. 이거는 신분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어떤 이권 카르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입법, 사법, 행정 전 분야에 전부 다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 그리고 거의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제4의 권력이라고 하는 언론에까지 좌파가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 거대한 카르텔에 못 싸워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호소를 했던 겁니다. 대통령조차 근데 못 이기고 관저에서 깡패들 같이 그렇게 수천 명이 몰려와가지고 체포를 당합니다. 경찰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을 해요. 야당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공격을 한다고 경찰들이. 왜? 경찰의 윗대가리들조차 좌파에 다 포섭이 되어 있거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지들이 마음대로 그냥 작사를 내버립니다. 다음 순번 장관들도 어때요? 민주당 초선들이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무위원들 전부 다 탄핵하겠다고. 지들 시키는 대로 마은혁이, 골수 좌파 판사 마은혁이 그거 임명 안 해주면은 국무위원들 너희들 전부 다 탄핵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거. 다들 뉴스에서 보셨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나라입니까? 민주당 범죄를 수사하던 중앙지검장. 여러분들 그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끝발 날리는 그 고위 검사예요. 근데 그 중앙지검장도 탄핵을 당하고 민주당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을 당했죠. 부하 검사들. 그 사람들 왜 탄핵 당했었냐고. 민주당 범죄를 건드렸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조그만한 의혹을 제기를 좀 해보던 감사원장도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 명이 그러니까 줄줄이 다 탄핵당하고 직무정지를 몇 달 동안 당했었잖아. 온갖 수모와 굴욕을 겪었다고. 심지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개인 사비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방어를 해야 됐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피해와 민주주의의 유린이고 헌정질서 문란이고 폭거라고 이런 게. 국정마비 내란 세력 주범이 민주당이 맞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애들이 하고 있는 이런 독재의 과정들을 정말로 무섭고 살벌하게 보셔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허위 사실을 했다, 왜곡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허위 사실과 왜곡 어떤 가짜 뉴스라는 기준은 누가 잡습니까? 그 기준은 자기들 입맛대로 정하는 거예요. 깨알같이 훑어보다가 토시 하나 거슬리는 거, 꼬투리 잡을 만한 거 있다 싶으면 비틀어서 자기들이 잡아버리는 거라니까. 그 기준이라는 거는 전지전능하게 구부러질 수가 있다고. 누구에게나 갖다 붙일 수 있다니까. 민주당에게 거슬리는 그 누구에게나. 민주당 비판을 잘하고 내 생각이 그래서 지금 어떤 대통령의 올바른 행동을 지지하겠다. 내가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면은 당신이 벌어들였던 그 몇 달간의 수익금이라든지 사유재산이 전부 다 강탈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세상이라니까요. 이게 전 세계에 진짜 이런 나라가 있냐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북한 중국 말고 이런 나라가 어딨어요. 북한 중국보다도 사실 더하지. 거기는 원래부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막장이고 일당 독재 국가이기라도 했죠. 지금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그러니까 친중 공산화되는 이 속도를 보라니까. 북한 중국보다도 더하지. 여러분들 이런 게 진짜 독재 아니에요? 이런 게 진짜 독재 아니냐고. 이거 좌파 우파라고 할 문제야? 특히 여러분들 나이대가 좀 젊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살벌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훗날 여러분들이 이 팍팍한 저성장 사회에서, 고용이 그렇게 안 되는 사회에서, 그죠? 양질의 일자리가 이렇게 없는 사회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게임을 좀 잘해가지고 운동을, 요리를, 뭐 낚시를 어떤 주제로든 내가 유튜브에서 나름 성공을 했어. 뭐 내가 좀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SNS에서 내가 나름대로 조그마한 성공을 했어. 구독자 10만 20만을 모았어. 드디어 이제 웬만한 직장인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이 길을 소신있게 걸어왔던 내 선택이 옳았구나, 자랑스럽고 내 인생의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회 시사적인 주제에 있어서 야 이거는 진짜 좀 너무 아닌데?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조금만 그래가지고 좌파 민주당을 거스르는 어떤 내 개인 의견, 정치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서 견해를 자유롭게 밝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밥그릇이 박살난다고. 그 전지전능하게 구부러지는 고무줄이 날아와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탄압하고 박살을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에 의해서 독재가 정말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SNS 검열까지 하는 거 그거 진짜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은 검열이 되고 있습니다. 편향되게.
사람들이 일주일, 이주일만 지나면은 자꾸 이런 거를 까먹어 버리는데 만성화가 되어 버리는데 적응하면 안 돼요. 발작을 해야지. 지금 나라가 그런 상황이라니까. 똑같은 규제와 검열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당이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나라가 훨씬 더 크게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론이라든지 언론 노조 미디어가 전부 다 넘어가 있는 게 물론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회 요소를 저것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이만큼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판 자체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로 그러니까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 조기 대선을 운운하고 차기 대선을 운운하고 다음번 기회를 노리면 된다. 여러분들 다음번 기회라는 거는 이번에 대한민국이 적화돼 가지고 넘어가면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쟤네들이 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선거까지 쟤네들은 손을 댄다니까. 선거까지 손을 대요. 쟤네들이 진짜로. 이번이 지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나라 아차 한번 하는 순간에 국민들이 방심하는 순간에 홍콩 꼬라지 나는 거 진짜로 한순간입니다.